오늘은 웹소설 읽기. 저번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웹소설 읽기. 이게 정말 정말 좀 평범하고 너무 식상하다? 그런 주제입니다. 제 채널에도 보면 이에 대한 다독? 그러니까 다독에 대한 영상이 있죠. 어디 가나 지금 다독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쵸? 어디 가나 뭐 다독이 중요하다, 많이 읽어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다독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면 이것은 웹소설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가는 간접 체험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는 직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접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보시고, 영화도, 애니도, 드라마도, 되도록 많이 보시고, 도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간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되게 가까운 곳에 이게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네네,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 괜찮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남성 작가가 로맨스 판타지 쓰는 거 어떠세요?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남성 작가가 로맨스 판타지 쓰는 거 한번 써보신 분 계세요? 이거 로맨스 판타지 어떻게 쓰실 때 어떠세요? 깜깜하죠, 그냥. 깜깜하죠. 답답하고. 왜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성 심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분들 만나면은, 좋게 이렇게 하다가 손잡고, 뽀뽀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남자들은. 어쨌든, 스킨십의 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주 본능적인, 동물이란 말이죠. 그럼, 로맨스라는 장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그런 빈도수가 엄청 낮단 말이에요. 네네. 5kg? 그렇죠. 양우리 작가님 그렇죠. 그래요? 딱지 신경 안 쓰인다고요?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주 적은 확률로 로맨스를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판타지계의 면미 작가님처럼, 무역계의 진산 작가님처럼.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거, 이런 무협은 더 그렇잖아요. 더 이제 땀 냄새 나고 그런 느낌인데, 직접적인 경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접 경험으로 이제 어쨌든 로맨스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로맨스 쓰시려고 하니까 턱 막히는 게 뭐예요? 이게 간접 경험이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사실 로맨스 판타지 볼래, 아니면 게임 할래, 롤 할래, 이러면 롤 하시잖아요. 로맨스 판타지 안 보고. 이런 데이터의 축적이, 간접 경험의 축적이 여성 작가님들에 비해서 우린 너무 낮단 말이죠. 엄청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섬세함과 여성의 감성은 되게 섬세하거든요. 그냥 문장이나 대사 하나에도 그 섬세함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간접 경험이 우리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역으로 여성 작가님들이 판타지를 쓰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간접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히로인? 그렇죠. 여성 작가님 판타지를 쓰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황태자가 공작에게 자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황제하고 공작하고 그냥 친구를 먹어, 이런 경우도 많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당연히 직접 경험은 당연히 못 해봤잖아요, 둘 다.
둘 다 매우 부족한 것은 맞지만 남녀 작가님 둘 다 뭐 부족한 것은 맞지만 간접 경험에서도 이런 장르에 대한 간접 그게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왜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성 작가님들은 사실 RPG를 잘 안 하시잖아요. 리니지나 와우, 뭐 요새 뭐 엘든링 같은 경우 중세 판타지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 이런 걸 잘 안 보시기도, 이런 드라마도 잘 안 보시고, 대신 뭐 25 이런 드라마 보기 때문에 여성 작가인 경우에는 로맨스 판타지의 간접 경험이 매우 많죠. 반대로 남성향 판타지의 배경 지식이 모자란 게 당연한.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 글을 읽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산 작가님은 예전부터 엄청나게 무협을 읽으셨던 분이고, 그 부군 되신 분도 좌백 선배님이시고, 뭐 전민 작가님도 되게 많이 판타지적으로 많이 읽으셨던 분이고. 근데 우리 사실 로맨스 하면은 우리가 참 남성 작가를 쓸 땐 되게 어렵단 말이죠. 자, 간접 경험은 이렇게 중요해요. 간접 경험이 글을 쓸 때 여기서도 확 드러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런 차이에서 남성 작가인 경우 로맨스를 못 쓰는 경우, 여성 작가님들이 판타지를 쓰는데 황태자가 공작한테 자네가 쥐문상가 이런 느낌의 그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는 그런 경우, 굉장히 이게 많단 말이죠.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 간접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없으니 간접 경험 해야 한다. 그래야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밀도 있는, 그리고 심도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여기서 더해서 지금 저희 매니지먼트에서도 여성 작가님이 생전 처음 판타지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전에는 그냥 현대 판타지 이런 것만 쓰시다가 이번에 남성향 판타지를 쓰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글을 쓰는데 스토리를 써나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뭐랄까 그 배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황태자가 직위는 높지만 공작한테 하대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특별한 설정이 아닌 이상. 근데 마치 그 작가님의 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임한 소위가 주임원사에게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잡는 게 작가님이 글을 쓸 때 받는 스트레스의 90%. 스토리를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제반 설정의 오류 이런 것 때문에 1화 쓰는데 이틀이 걸리고 막 이렇죠. 판타지 용어들도 생소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일석급 마법사가 소드마스터랑 비등하게 싸워요. 다른 설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싸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다른 설정이 이게 1서클이 엄청난 1서클 대마법사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래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스토리텔링 하면서 잡는 게 다 이런 부분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고, 1서클, 10서클의 마법은 어떻고, 소드 비기너, 소드, 그랜드 소드 마스터까지 그런 기사들의 어떤 등급, 이런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본기들이. 근데 남성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거의, 디폴트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제까지 남성향, 웹소설을 많이 보셨고, 게임도 하셨고 드라마도 보셨기 때문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도 사실 로맨스 가가지고 남성향 작가들 로맨스 가가지고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선크림 하나만 발랐다 이렇게 쓰면 그분들이 얼마나 경악을 할까요? 그죠? 로맨스에서 화장을
하는 씬이 있는데 선크림 하나만 발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이 되면 얼마나 경악을 할까요? 여성 독자님들이 이게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작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요리로 따지면 능란하게 요리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재료도 매우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요리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식당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와. 이 집 떡볶이 잘한대. 그렇게 간판이 써 있었어. 어디 SNS에서 보고 왔어. 인스타에 그렇게 따더라. 여기 되게 예쁜 곳이야. 여기 되게 요리 잘하겠는데? 들어왔는데 요리를 하려고 보니 일단 식칼도 제대로 못 잡아. 프라이팬 쓰는 것도 어설퍼. 재료도 손질 제대로 못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요리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이게? 손님들을 바글바글 다 맛있게 해서 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럴듯하게 판타지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이게 뭐 시놉시스든 뭐든 트리트먼트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홍보는 다 해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자, 이 배경 지식이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리도구도 사용도 못해, 뭣도 못해 하는데, 메뉴라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있어요? 김치찌개, 혹은 계란 후라이, 계란밥, 이런 것밖에 없어. 왜냐면, 모르거든요? 김치로 할 수 있는 요리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다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 정말. 그리고 돼지고기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는 내가 겪어본 게 김치찌개랑 계란밖에 없어. 네. 제육볶음? 그거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지금 당장 식당 연락 오려면 여러분들 김치찌개나 계란밥 이것밖에 못하는 분들 많으실걸요? 물론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메뉴라고는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떠올라요. 자, 이거를 글로 치환을 해봅시다. 배경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진 글이 나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거? 나는 판타지 안 읽었어요. 근데 순수문학 쪽에서 되게 이름 날렸고, 그 다음에 시도 되게 잘 썼고, 자소서도 진짜 잘 쓰는 사람이고, 보고서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그런 글들을 20년 넘게 써왔어요. 40년이 다 돼가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웹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글이 나올까요, 도대체? 자, 어떤 글이 나올까요? 이거 섬뜩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소름이 돋는데. 웹소설만큼 상상력에 한계가 없는 장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상력은 무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매우 자유로운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독자들의 입맛을 따라서 써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빈도수가 높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 상상력을 남들은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나요, 이렇게. 근데 웹소설을 안 본다면은 이런 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런 글들이요, 이 배경 지식이 없는 글들은 프롤로그라고 쓰신 글만 딱 봐도 알아요. 그냥 다 길게 볼 필요도 없어. 프롤로그에서도 한 세 줄? 이분은 인풋이 필요한 글. 이건 이렇게 나가다가는 적어도 25화, 30화에서 무조건 막히는 글. 딱 보여요. 배경 지식이 없는 글들은 보면은. 네. 딱 보인다고요, 이게. 배경 지식이 많고 되게 풍부하고 경험도 많고, 다독뿐만 아니라 많이 써본 글들은 프롤로그 한 5줄만 봐도 그게 내공이 느껴져요. 이게 웹소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소. 딱 프롤로그 1화에 1화 전부 볼 것도 없어, 사실. 저 정도 되는 경험치나 이런 가진 작가님들 다 아실 거예요. 1화에 한 10줄 이내로만 봐도 알아요. 모든 게 파악이 돼요. 이 작가는 인풋이 있다, 없다, 이게 다 파악이 되고 그 인풋을 어떻게 소화했구나 다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간평 요청하시면은 제가 그냥 별다른 간평 안 하고 일단 다시 써보시죠, 혹은 뭐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간평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있다면은 간평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글이에요. 왜냐면 지금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이 좋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짜맞췄다. 1화, 2화, 3화를 되게 잘 맞췄어요. 근데 내공이 없잖아요. 더 이상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딱 3화까지. 3화 이후로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글이 저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우리 집 할머니가 써도 더 재밌는 글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 역사요? 대체 역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체 역사가 웹소설과 만나면서 새로운 공식이 생겨버리는 게 있는데, 대체 역사는 그냥 대체 역사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대체 역사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이 나왔으니까. 대체 역사물과 밀리터리물 사장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역사서예요. 설명문이고. 그러니까 무기의 매뉴얼. 조선 왕조 실록. 똑같아요, 그냥. 거기다 여기서 좀 더 재밌게 들어가주는 작가님들은 여기서 캐릭터들 간 갈등 구조를 이용을 해주는데, 그게 아닌 작가님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또 독자들은 거기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어쨌든 마니아층이기 때문에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요런 글들만 이제 사료 같은 것만 읽고 그러시는 고중에 관해서는 이제 남들의 어떤 그런 양보를 안 해주는 독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 역사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증도 신경 써야지. 이 드라마적인 요소도 신경 써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걸 봐야죠. 요런 것도.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대체 역사가 움직여지는지, 인기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육조선 같은 경우 얼마나 코믹하게 그립니까? 그런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대체 역사라서 성공한 게 아니고 웹소설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쉬워서 쉽게 풀리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잘 익히니까. 용란전은 일본 만화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저도 킹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킹덤도 사실 고증에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지금 이신하고 진시황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쪽 몰라요. 사실 진나라 시대 때 뭐가 있었고 그거 사실 제가 더 확실히 알질 못하잖아요. 내가 그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킹덤을 보면요, 킹덤이 되게 좋은 예 같아요. 킹덤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는데, 이거는 고증의 포인트가 확 가 있는 게 아니고 인물들의 갈등 구조 살리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드래곤볼식으로 강해지는 그런 것도 드라마도 있고, 인물들끼리 어떤 라이벌적인 걸 되게 잘 살려요. 그런 거 잘 살리고, 그래서 주인공의 성장 요소 이런 것도 되게 잘 보여주고. 그래서 킹덤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는 해서 진나라 몇 년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게 쭉 이게 설명문처럼 안 나와요. 역사서처럼. 그거는 그냥 감초처럼 이제 이야기 진행을 하기 위한 그냥 설정의 정보를 살짝 주는 정도지, 그걸 이끌어가는 건 다 드라마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용의 눈물 같은 경우는 워낙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잘 쓴 작품들은 지금도 재밌어요. 그리고 용의 눈물도 사실 고증에만 편향된 게 아니고 갈등 구조가 굉장히 크잖아요. 태종하고 태조하고. 다른 예로 육룡이 나르샤나 혹은 정도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대체 역사나 이런 데서. 사실 지금 이 대체 역사로 좀 빠지긴 했는데, 인풋이란 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인풋. 자, 대체 역사의 인풋만 필요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역사 한번 쓰겠다. 그럼, 역사에 대한 인풋만 필요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역사에 대한 인풋만 필요합니까? 세종시대면 이 당시 인풋만, 역사만 알면 끝일까요? 웹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웹소설을 써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대체 역사에 대해서 인풋이 2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세종시대에 있었던 야사, 정사에 대한 인풋,
조선 왕조실록 같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리고 이거를 자 봅시다. 내가 재료를 잘 했단 말이에요. 잘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초딩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네들이 뭐 수비드 이런 거 알겠어요? 수비드 이상하게 초딩애들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얘네는 그냥 나랑 양념 발라서 양념갈비 해주는 게 최고예요. 뭐 거기다 더해서 피카츄 돈가스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예요. 피카츄 돈가스 걔네들한테는. 그럼 이거를 봅시다. 우리가 뭐 호주산 뭐 한우 애플 등급 이런 거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꼭 걔네들한테 초딩들인데 거기에 너희들 기다려. 이거 지금 수비드 중이고 수비드는 3시간 걸리고 오븐에 이제 2시간 동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열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야. 너네 그 뒤에 밥을 먹을 거니까 너네 좀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통해요. 초딩들 집 배고파 죽겠네 얘네들한테. 예? 그냥 양념 쓱쓱 발라가지고 석쇠에 구워서 주는 게 최고예요. 얘네들한테는. 그쵸? 그럼 이런 인풋이 있었다. 그럼 이건 역사에 대한 인풋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독자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독자들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의 연령대가 실제로 초등학생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교육 수준 환경이 중학교 다 나오시고 고등학교 나오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지 말란 뜻이에요. 누구나 봐도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자. 근데 요게 지금 가능하려면은 여러분들 인기 있는 웹소설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웹소설 읽기의 핵심입니다. 자,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어떤 배경 지식도 쌓아야 되고, 뭐뭐뭐도 해야 되고, 뭐뭐뭐도 해야 되고, 근데 누구나 봐도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자라는 걸 내 자신이요, 작가 본인이 납득을 하려면은, 인기 있는 웹소설이 왜 인기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 글을 읽었는데, 너무 술술술 읽혀. 이게 나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이상하다? 그 내가 생각한 거랑 소재는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회귀를 했고, 똑같이 뭘 찾으러 갔고, 뭘 하고, 뭐 라이벌을 만나고, 능력을 얻고, 똑같은데? 왜 얘는 되고 난 안 돼? 얘는 왜 뜨고 난 안 돼? 한번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나? 인기 있는 작품은 아마도 요게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할 시간을 안 줘요. 그냥 한 편 뚝딱 읽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글쓰기를 해요. 어려운 말 안 써요. 어렵게 안 꼬아요. 1차원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배가 고프면 너의 호르몬 작용이 그러하니까 뇌를 속이기 위해서 물을 마셔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배가 고프요? 그래? 옆에 뭐라도 하나 잡아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소설보고 학교 시험 보게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채팅으로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쓰면 돼요. 자, 웹소설은 이것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웹소설 쓰기의 핵심 살짝 이거 예고편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웹소설 쓰기의 핵심은 여러분들 옛날 옛적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할머니나 엄마가 잠이 안 온다고 막 할 때 호랑이 호랑이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호랑이 얘기 해준 거 기억나세요? 호랑이 남매라고 그러나 그거? 이제 호랑이 남매인가? 무도사 배추도사? 아니. 와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스 어폰 어 타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옛날 옛적이가 좋아요. 그 있죠. 그 고개 넘는데 엄마가 장에 가서 떡을 팔다가 떡이 남았어요. 근데 언덕에 왔어. 갑자기 호랑이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해요. 뜬금없이. 엄마가 벌벌벌 떨면서 왜냐면 집에 애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멋있게 싸우고는 싶지만 들끓는 피를 꾹꾹 눌러 참고 떡을 하나 줘. 근데 이 호랑이 놈이 완전 집착이 심해가지고 다음 고개 갔는데 이러면서 또 나타나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다가 몇몇 고개를 가다 떡이 다 떨어지니까 엄마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매가 사는 집에 가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햇님 달님? 맞아요. 맞나요? 호랑이 남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할머니나 엄마가 말해줄 때 플롯이나 시노십스 잡고 얘기해주나요? 샷 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재밌게 얘기해주는 거. 애가 몇 살이에요? 애가 뭐 기껏해야 6살? 혹은 그 아래.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 손자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들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눈높이를 쫙 낮춰가지고 그냥 재밌게 얘기해주는 거. 어흥 하면서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 그 연기할 때, 정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아들,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연기를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다고. 눈높이에 맞춰서. 왜? 왜요? 그래야 얘가 듣고 재밌고 웃는단 말이죠. 알아들어야 되니까. 호랑이가 떡시계예요? 입니까? 호랑이가 떡을 먹는 거 봤냐고. 호랑이는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엄마가 떡을 쥐고 가고 있다 해가지고 그럼 떡 먼저 먹는 건 호랑이가 어딨어. 여기서부터 개연성이 틀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연성 맞추려고 하니까 독자들이 되게 답답해지고 어려워지고 글이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충 넘어가는데도 재밌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맞죠? 얼마나 재밌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개연성을 빼면서 쓰는 게 이런 웹소설 쓰기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여러분들 이 호랑이 남매랑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웹소설들이랑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진짜 안 달라요. 뭔가 좀 세련되고 조금 어른들의 언어로 좀 표현됐을 뿐이지 안 달라요. 뭐가 안 다른지 아세요? 한번 그 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한번 1화에서 100화까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읽히나. 그냥 술술술술술술술 익혀요. 그냥 걸리지가 않아 중간에. 자, 이번 시간에 제가 굳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리고 너무 식상하고 좀 지겨운 웹소설 읽기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웹소설 읽기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래 웹소설 읽기 중요하니까 많이 읽어 이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걸 읽으시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보시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내 글과 진짜 잘 팔리는 글들은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똑같은 설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내 건 안 읽히고 제 건 잘 읽혀? 질투하지 마시고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내 거는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길지? 왜 이렇게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왜 독자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문장들이 많지? 보일 거예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진짜 인기 있는 웹소설들을 보면 내 글과는 다른 차별점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내 글 그류병 있죠? 이 불치병 있죠? 불치병. 이거 왜 생긴 것 같으세요, 이거? 예? 인풋력?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어떠세요? 일단 내골그룹병 있으시죠? 자,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채팅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요거, 좀 말씀드릴 거 먼저 하고. 이게 왜 생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인기 있는 웹소설을 너무 잘 읽히거든, 그냥. 너무 재밌어. 옛날 옛적에, 서기 2523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그냥 나타나. 그냥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해서 안 해. 그냥 호랑이가 일단 나타나. 근데 나는 그걸 개연성을 맞추려고 호랑이 중에 어떤 호랑이가 있었는데 걔는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았고 얘는 쑥을 한 200일 먹어가지고 반쯤 사람이 된 호랑이였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냥 호랑이가 그냥 딱 나타나요. 어흥하면 어떻게 나타나? 어흥하면서 나타난다고. 주의를 딱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집중시키면서 나타난다고.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글 구려병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글을 못 쓰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본인의 글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 글, 이런 걸로 보시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이거 맞추시면 제가 카페에, 보너스 점수를 드릴까요? 이제, 그 카페에 저희가 포인트 제도를 좀 정립을 해놓을까 해요. 포인트를 키보드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걸 한번 맞춰보실 분? 그러니까 중2와 70대 할머니가 읽어도 이해가 되라라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중2가 읽을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혹은 더 내려가 초등학생도 읽으면 당연히 70대 할머니도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그 번외로 말씀드리면, 자, 저희 카페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닙니다. 포인트 제도를 넣어서 나중에 그 안에서
물건이나 등등 살 수 있도록 지금 기획 중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발자국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첫 걸음? 뭘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셨죠? 그렇죠. 내가 외래지병? 그게 뭔가요? 쉬운 접근성, 그렇죠. 뭐, 노벨 피아는 뭔가요? 노벨 피아 사드론? 네네, 일단 그렇습니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정해진 말씀드릴 거고. 자, 네글구려병이 시작된 병원이라고 하죠. 병의 근원은 바로 저것입니다. 인풋이 너무 부족해요. 인풋이 많아도 네글구려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풋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건가요? 노벨 피아가 그런 게 있구나. 네네, 오케이. 자, 인기 있는 웹소설들을 보면 네글과는 다른 차별점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라고 제가 문장을 적었잖아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단어가 요거예요. 어떤 거요? 인기 있는 웹소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 치환을 해서 저것을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각 플랫폼, 최소 20위권의 작품들을 말합니다. 인기 있는 웹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까지 웹소설 읽기를 잘 해라.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인풋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잖아요. 빠진 거. 어떤 웹소설을 읽을 것인가? 어떤이 빠졌어요? 그 정답이 저겁니다. 그 열쇠가 인기 있는 웹소설이 빠져 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웹소설 읽기에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게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웹소설 읽기에 알파요 오메가. 인기 있는 웹소설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눈높이에서 맞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들이 보면은 베스트 한 300위? 500위? 이렇게 있는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글들 죄송한데 그 글들은 일단 보시는 걸 나중으로 하시고 개인적인 취향은 나중에 채우세요. 왜냐면 그걸 계속 보게 되면은 내 글도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들 눈을 하늘로 돌릴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돼요. 하늘을. 땅을 보고 걸으시면 안 돼요. 그 작품들이 형편없다,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올라가려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수익을 내시려는 게 하늘로 올라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을 보셔야죠. 수익을 내려오고 오셨으면 수익을 내고 있는 글을 보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취향에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예, 박스님. 자, 이런 글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웹소설 읽기의 가장 핵심.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읽지 않으면 생각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맨날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생각을 못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못해요. 내 머릿속에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밖에 없는데 뭘 한다는 얘기예요. 뭘 써요. 그쵸? 읽으세요. 그리고 다상량 생각을 하세요. 다상량을 했으면 다작을 하세요. 다상량. 이 순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다독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독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문장 기억하세요. 읽지 않으면 생각 못해요. 읽지 않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 취향이 이상한 쪽으로 꼬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취향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맞추시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는데 수익을 바란다?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만점 받기만 바라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공부나 해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해.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승을 봐야 해요. 작가들은 많이 보는 거 중요해요. 많이 겪고 뭐 꼭 웹소설뿐만 아니고 수많은 라노벨 등등등 많을 거 아니에요. 마니아층이 있는 작품들도 많을 거고 예를 들면 수능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공부를 폭넓게 하면 좋죠. 당연히 수능이 그걸 좀 테스트하는 거니까. 자, 근데 수능을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한답시고 무슨 뭐 붕어의 일대기 뭐 혹은 뭐 우리 동네 지형 탐험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 칩시다. 이게 수능에 도움이 됩니까? 아 물론 알아두면 좋아요. 상식이잖아요. 언니가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수능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수능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꼭 이상하게 시험 앞두고 꼭 정치물 이런 게 재밌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정치물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향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건 이런 쪽이에요. 좀 아니 올라가시려면은 수능 기출문제 풀고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EBS 이런 보시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웹소설 읽기, 웹소설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수익을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닐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분석하면서 읽지 마라.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인 분은 수능 점수가 다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 뒤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자신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제2 외국어가 뭐 능통해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또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실. 근데 수능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된다라고 전제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건 그 결과의 선택에 따른 결과 그거에 대한 그거는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분석하면서 읽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석하면서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읽는 도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는 도중에 분석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읽으실 때는 그냥 재밌게 보세요. 그냥 재밌게 보세요. 뭐 깔깔거리고 너무 재밌고 밤도 새보고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재밌게 봐야 재밌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야 재밌게 쓸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웃을 줄 알아야 남들도 웃기게 만들지. 그걸 갖다가 또 뭐 개연성 맞추는 것처럼 이 문장에서 이 작가가 어떻게 왜 썼지? 이 소재는 왜 들어갔지? 댓글에 보니까 여기 문단에서 전투씬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전투씬 그래 내가 이게 똑같이 베껴야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는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뜯어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국어국문학과 이런 데서 하는 문단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쵸. 게임도 재밌게 해야지. 게임 한 1분 해놓고 이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음식 맛있게 드시면서 한 숟갈 먹고 이 음식은 섭씨 몇 도에서 이렇게 오븐에 구웠고 5분 동안 했고 했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맛있으면 맛있게 먹잖아요. 왜 글쓰기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글쓰기나 글 읽기에서는 왜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러시냐고. 이상한 현상이 이게 왜 소설 쪽으로만 오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들이 죄다 뒤집혀요.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분석하고 있어요? 그거 재밌게 보면 되지. 재밌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재밌게 쓰면 되는 거지. 재밌게 읽으면 되는 거지. 분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재밌게 보세요. 자, 이 두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웹소설 읽기에 여기서 더해서 말씀드리면 최신 작품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웹소설 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두 가지예요. 이게 인기 있는 웹소설을 봐라. 그리고 인기 있는 웹소설 재밌게 봐라. 이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소설을 쓰실 준비가 덜 됐다고 보이거든요. 꼭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아까 보니까 몇 화 정도 읽어야 되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걸 몇 화까지 읽어 이게 자신의 한계를 거기에 딱 가둬버립니까? 재밌으면 완될 때까지 보시는 거고 그래야 다른 작가님들도 돈도 벌고 그렇고 좋으시죠. 그게 또 선순환이 돼서 다른 작가님도 내 글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은 거고. 재밌게 읽으시면 끝까지 보세요. 결제도 하시고. 만약 지금 부담이 된다, 그럼 무료 회차분만 이렇게 보시고, 재밌었네. 나중에 돈 벌면 또 봐야지. 선호적 해놓으시고. 그렇게 되면 될 거예요. 아니, 분석을 굳이 하시는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분석을 왜 하시는지요? 읽고 나서도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분석하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팩트포킹 하나 할게요. 분석하면 뭐가 나와요?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게 생각해 보셨나요? 분석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분석도 사실 내 눈높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 눈높이에서.
어느 게 뭐가 잘못됐고 거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풋을 쌓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해결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인풋이에요. 읽기예요. 읽기. 계속 읽는 거. 재밌는 글을 읽게 되다 보면 나도 그 글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걸 따라서. 그러면서 다른 작가님들의 어떤 작법이나 작법 방송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읽었더니 맞아 저런 얘기 저렇게 했었지. 그때 이렇게 뭐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봐도 뭐 롤 브론즈가 예, 제가 브론즈 현지인인데 전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실버 골드로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 플레이를 백날 첫날 본다고 해서 내가 알겠냐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지. 문장이 좀 다른 것 같네? 전투씬이 되게 좀 멋있네?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분석을 왜 합니까? 분석하지 마세요. 브론즈가 브론즈 거 봐가지고 분석이 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당연히. 그냥 재밌게 하고, 머리 받고, 그러다 보면은, LCK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눈이 높아져가지고, 저땐 저렇게 하는구나. 저땐 저렇게 하는 거,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런 거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 것만 백날 분석해서 뭐해. 메가님 말씀에는, 소설의 장르라는 게 많잖아요. 회귀물도 있고, 판타지, 대체 역사. 그 중에 20위권에는 무조건 하나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현대 판타지도 있을 거고. 거기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골라서 보시고, 거기서 보시고, 그 작가님이 또 다른 작품이 있으면 또 보시고. 네, 일단 본인의 즐거운지가 먼저인데, 그러니까 이걸 찾아가는 장면도, 사실 내가 이때까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내가 뭘 재밌는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읽어봤기 때문에. 맨날 서포 유미만 타고 다녀. 맨날 라면 먹고, 응? 그 재밌어요? 근데 갑자기 미드에 갔어, 미드. 미드에 가서 아칼리를 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탑신병자처럼,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리우스 이런 걸 해. 레넥톤 이런 걸로 해. 얼마나 재밌어요. 자신이 모르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좀 많이 보세요. 이연물 많으시면 이연물도 한번 보세요. 이연물 봤는데, 내 취향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장르 한번 찾아보시고. 박스님, 티어가 어디세요? 저는 브론즈라서. 챌린저들은 당연히 알죠. 챌린저들은, 챌린저를 지금, 글로 비유하자면은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다이아 정도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고 플래티넘만 해도 플래티넘은 그냥 딱 가르쳐주면 아하 하면서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 골드만 해도 좀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GS로 따지면 유로 전환 조회수가 1500에서 2000 이 정도 아닐까요? 골드 정도면?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딱딱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좀 알아듣는 단계인데 브론즈 아이언 이쪽에서는 좀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버워치도 메르시도 보세요. 누굴 먼저 살려야 될지 그런 우선순위가 있고 라인하르트도 방패를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루시오 같은 경우도 드랍더 비트 써야 되는데 자, 놀아보자 쓸 때 그런 거 리퍼 같은 거 리퍼 궁 겐지 같은 것도 용검을 꺼내야 될 때 다 틀리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게. 저도 저기 진짜 옵치도 브론즈거든요. 그냥 몰라요. 저 라인하르트 그냥 맨날 방패만 들고 있어서 너무 재미없어. 근데 내가 거기서 재미없는데 내가 거기 방패만 들고 있는데 내가 피드백 할 게 있나요? 방패만 들고 있는데 돌진해가지고 절벽으로 돌진해버리고. 근데 누군가 말해줘야죠. 내가 본인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데 내가 그 플레이를 보고 내가 되나요, 그게? 더 높은 티어를 보던지, 오버워치도 그런 프로게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던지, 그렇게 해야 늘든가 말든가 하죠. 누가 해설해주는 걸 봐야지.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좀 정리하고, 자, 웹소설 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보시고 이제 적용시키면은 아마 좀 많이 웹소설 쓰기가 이제까지 의미 없는 웹소설 읽기가 아니고 이제는 좀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는 웹소설 읽기가 되실 거예요. 이거를 한 달, 두 달만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잠시 멈춰두고 물론 쓰셨는데 지금 성질이 잘 나온다 쓰세요. 그거 제가 말리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자, 백날 천날 써도 진짜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근데 나도 웹소설 읽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웹소설 읽기의 방향이나 목표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나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읽어보시면 한 달, 두 달만 하면 여러분들 진짜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노벨피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노벨피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장 전체로 봐서는 좀 보수적이에요. 정액제 사이트가 있다는 거는 조금 작가님들한테도 생명력을 좀 갉아먹히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좀 시장적으로도 좀 그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오히려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막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생각에. 노벨피아가 그거 때문에 많이 이제 흥하긴 했지만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있어요. 분명 그것 때문에 좀 이익을 많이 낸 이런 작가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길게 넓게 봐서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요. 그냥 그런 생각. 나중에 노벨피아도 뭐 편당 그 결제 그런 게 좀 흥했으면 좋겠어요.